하지만 이 지향점 자체를 대중적인 모두가 공감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게 일상 삶에서의 그런 언어 습관도 고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캐릭터 연기를 할 때 어떤 분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이 특징, 뉘앙스, 캐릭터 중에 하나 혹은 지방색 중에 하나를 들고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연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선족이다. 그러면 이 조선 연변 출신의 사투리를 일단 배우고 이 지방색을 배우고 이 지방색 안에서도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안에서도 희노애락이 다 있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거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순식간에 잘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일상 삶 안에 이 사투리를 갖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내가 노숙자를 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그 노숙자를 갖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말하자면 연기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옷이다 보니까 일상 삶으로 끌고 와서 내가 노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어떤 그 캐릭터나 연기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하고 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상 삶 안에서는 특히 이런 특징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중적인 완전한 국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중적인 인식까지 대중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국어, 올바른 국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띄어읽기 강조점, 뭐 장음, 단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국어예요, 국어. 국어.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근데 국어만 잘해도 연기가 빛나게 됩니다. 예, 희한한 일인데 국어가 잘 안 되는 배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할 때 어색한 상황이나 급조하려는 이런 버릇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어색한 화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악기를 잘 가꾸고 튜닝도 잘하고 뭐 문제가 있다면 그 고치는 작업, 악기를 고치고 잘 수선하고 수리하고 이런 작업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주하는 연습은 뉘앙스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해볼 수 있는 이 부분. 그래서 화술은 이 정도까지가 이야기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야기하는 김에 화술 다음에 이제 성악 보컬인데요. 성악 보컬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술을 했고요. 이제 성악 보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 보컬이라고 하면 이제 노래에 해당됩니다. 배우로서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이제 분야가 따로 있죠. 뮤지컬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뮤지컬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 성악이나 보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적인 성악 지식은 알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소리의 울림이 여기서 나오면 흉성, 뭐 두성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음을 낼 때는 두성을 이용하고 이제 머리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코가 있고 눈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성악에서 이야기하는 마스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콧소리 구분하는 점, 콧소리 구분하는, 그 다음에 비음,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히 이 정도의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은 크게 없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히스레저입니다. 히스레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커의 그 캐릭터를 할 때, 한번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커라고 하는 캐릭터를 할 때,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만 뭐 기회가 되는 대로 풀어드려야 되죠. 무형의 것을 어떤 무형의 어떤 그 개념을,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어떤 개념을 특징으로 뽑아내야 돼요. 어떤 특징이냐? 신체 특징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신체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특징은 비디오, 오디오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형의 어떤 개념을, 연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형의 어떤 개념을 신체 특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무형의 개념이 뭐가 있냐? 이 조커라고 하는 캐릭터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혼돈이죠.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이에요. 예측 불허. 카오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커라고 하는 캐릭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얇은 목소리와 두꺼운 목소리가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신체, 이 오디오가, 여기는 오디오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비디오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급변입니다. 급변. 예측 불허. 갑자기 바뀌어요. 얇은 목소리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두꺼운 목소리가 확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형의 개념이죠. 카오스라는 거는. 카오스, 혼돈. 뭐 이런 개념은 우리가 머릿속에만 있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신체적 특징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얇은 목소리를 내다가 두꺼운 목소리를 확 내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기입니다. 악기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배우가 두성도 쓸 수 있고 흉성도 쓸 수 있고 마스케라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울림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은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 울림통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캐릭터, 내가 구축할 수 있는, 내가 말하자면 그 카드패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카드패가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내재된 특징을 대변하고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라 내재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무게감 있는, 존재감 있는,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할까요? 외국어라면 뭐 게로이, 영웅, 혹은 뭐 위인,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보통 연기를 시작할 때는
지향점이 여기 있습니다. 존재감 있는 연기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그쵸? 무게감 있는 연기 하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가만히 넌지시 한마디만 탁 내뱉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연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비디오가 적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 이것도 캐릭터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각 부분마다 두성이 가진 특징, 흉성이 가진 특징, 캐릭터성, 두성이 가진 캐릭터성, 흉성이 가진 캐릭터성, 높은 소리가 가진 캐릭터성,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성, 느리게 말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성, 뭐 잔잔하게 말하는 경우,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죠. 네. 내 재료 자체가 뭐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뭐 요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악이나 보컬에서 우리가 그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을 올려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이를 놓고 보자면 보면 일반인들은 다 거의 이제 위에 있습니다. 좀 소리가 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다 일상 대화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소리가 떠 있어요. 그리고 존재감 있고 이렇게 연기 잘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소리를 내리려는 연습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리를 좀 내리고 울림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배우 입문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원래 이제 좀 이렇게 울림이 있고 낮은 그 목소리가 왜 좋냐면 그 상태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그 영역을 나누자면, 소리가 원래 높은 사람도 가슴속에 그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 피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낮은 쪽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피치 자체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라면 이 낮은 쪽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 표현이 진실하게 나오게 될 때는 보통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낮추는 것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소리를 낮추는, 그리고 낮추려면은 이렇게 뭐 소리가 가슴에 나는 소리, 뭐 목에서 나는 소리,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울림통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두들기거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악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연극, 뮤지컬 하시는 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마스케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코 양 옆에 이게 울림통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곳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조금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내는 소리보다는 조금 연극적인 소리, 좀 울림이 있는 소리 이렇게 나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뮤지컬이나 노래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캐릭터를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연기를 하는데 성악과 교수 연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마스케라를 일상적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연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콧소리 보통 콧소리 자체도 그 어떤 그 사람의 특징, 아주 주요한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콧소리라고 하면 이제 코가 약간 막힌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골방에 트럭 박혀가지고 이제 원래는 뭐 연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해야겠지만 그냥 자다 일어나서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코에 막힌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캐릭터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콧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소리를 내면서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 콧소리하고 그 마스케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은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코를 막았을 때, 코를 막고 띄었다를 반복했을 때 소리의 변화가 크다. 그럼 콧소리입니다. 콧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유용하게 쓰일 일은 없고, 이것은 거의 좀 없애야 되는 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콧소리가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막았다 띄었을 때 콧소리가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인위적으로 콧소리를 내보자면요, 이렇게 막았다가 띄었다가 이렇게 막았다 띄었다가 했을 때 소리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콧소리입니다. 근데 막았다 띄었다 했을 때라도 이 소리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콧소리는 아닌 겁니다. 제가 말하는 콧소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콧소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콧소리는 거의 제거해야 될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다 캐릭터성으로 결부되어 있고, 오디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를 구축했을 때 정말 잘 쓸 수 있는 정말 잘 쓰면 정말 멋진 이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처럼 잘 썼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악과 보컬에서 보통 연기자가 취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올림을 쓸 수 있는지. 두성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사용될 일은 없죠. 왜냐면 이게 좀 고음 부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성악이나 보컬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성,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호흡 발성의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 일상 삶 단계에서 호흡 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성악 보컬의 그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전이 있고 이렇게 깊게 들이쉬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손을 어디에 여기 뭐라고 하죠? 옆구리 뒤쪽에 대서 거기가 불어날 만큼 이렇게 호흡을 깊게 들으셨다가 내셨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성도 마찬가지고요. 발성이 호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면 목이 쉽게 상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아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우로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성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배우로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잘 다듬어진 한 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잘 다듬어진 한 가지 오디오, 한 가지 울림통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화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 보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무용, 신체. 무용 신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캐릭터를 논하기 전에요. 캐릭터를 논하기 전에 그냥 건강한 육체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한 건강한 육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영화, 드라마라면 뮤지컬로 가서는 자유자재의 의미가 조금 더 고차원이 되는 거죠. 뭐 춤도 추고 뭐 안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건강한 몸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 같은 거, 체조 같은 거,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체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재된 감정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춤과 노래, 연기도 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건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춤 정도는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어떤 형식에 짜여진 어떤 장르가 있는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흥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있어서 몸치처럼 이렇게 어색함이 있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막춤이라도 좋고 내 내재된 무언가를 표출할 수 있는 신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 수준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배우라고 볼 때는.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특히 뭐 특기에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기로 분류가 되는 신체 훈련 부분이 뭐가 있냐? 예를 들자면 무술, 뭐 검술, 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권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승마. 여러분 이거에 뭐 배우라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특기를 개발해야 된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승마가 필요해요. 여기 역할에 승마가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승마를 기준으로 이 역할에 이게 주요 역입니다. 주요한 역이에요. 주조연이에요. 주조연. 근데 승마가 필요해. 그러면 주조연을 뽑아다가 플러스 알파로 승마가 가르치지. 승마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연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중점이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연기에 있어요. 승마에 있지 않습니다. 승마는 가르치면 돼요. 몇 개월 배우들 하면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 되는 사람 뽑아놓고 특기는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요구되는 만큼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특수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특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거 먼저 하세요. 주조연이 되는 그 과정, 연기 과정 먼저 하세요. 뭐 무술, 검도, 권투, 승마, 댄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할 바에는 이거 할 바에는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같은 뮤지컬도 마찬가지죠. 노래가 되면 뭐예요? 노래가 되면 노래만 합니다. 댄스 안무 안 해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안무만 엄청 기똥차게 잘하면 뮤지컬 주조연 하나요? 아니에요. 안무가 되는 겁니다. 안무가. 네, 무용수 되는 겁니다. 무용수. 연기, 우리가 연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야기했습니다. 특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신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구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신체 훈련을 할 때도요, 예를 들자면 헬스를 한다. 그러면 내 개인의 특징, 내 캐릭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드웨인 존스 같이 막 그런 우락부락한 근육이 있는 캐릭터로 나가야만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너무 지나치게 우락부락한 근육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라면은 그냥 취미 생활로 이것저것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이것도 이제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훈련이기 때문에 헬스의 기본적인 상식들, 기본 훈련법들,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특정 무술, 특정 특기에 시간이나 금전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헬스의 기본, 발레의 기본,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 이제 성악의 기본을 배워서 내 소리의 이해를 높이는 것처럼 내 신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발레, 헬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특징적인 것에 몰두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것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내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우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 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학교 과정에서 무용 신체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제가 다녔던 곳의 기준을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일어납니다. 개인으로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될 수가 없고, 될 수도 없고, 되기도 힘들고, 어떤 연기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단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용 신체 훈련 같은 경우도 단체로 되고, 여러 사람들 안에서 군무라고 하죠. 여러 안에 이 큰 매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 안에서 나만의 위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무용 신체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 춤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어떤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과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용 신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 있어서 이
거의 모든 신체 훈련은 단체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무용 신체까지 마치고 오늘은 연기술을 하면서 연기술 이외에 필요한 화술, 그 다음에 성악, 보컬, 무용, 신체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